7간신 중에 지금 황종호, 황하영 부자가 털리면 최순실 국정농단 그 파급력의 뭐 수배 이상의 예, 그 파문이 일 거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썬데이 저널에서는 사실 명태균보다 이 황정호를 둘러싼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 이게 정권 몰락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함께 터져 나왔던 우리 김대남 게이트. 네, 지금 뭐 공천 개입 사건도 큰 어떤 문제이고 지금 파장이 김건희 간신들의 국정농단. 지금 이것도 파장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7간신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고 있어요. 네. 김대남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모두 김건희 라인. 이었지 윤석열 라인으로 보기가 좀 애매한 그런 행정가 비서관들도 있고요. 한동훈이 이제 인적 쇄신을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이 7간신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뭐 기타 경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실에 입성을 한 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김건희와의 친분 이런 그 전문성 정도를 가지고 각종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면 이거는 정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최순실 국정농단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때는 문고리 권력이 한 3명 있었나요? 지금은 벌써 한 7명, 뭐 10명까지 십상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김건희의 7간신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바로 황종호 행정관입니다. 이게 지금 썬데이 저널이라는 이제 이게 미국 매체일 겁니다. 미국 본사가 거기서 나온 건데 여기가 제법 맥을 잘 짚어요. 늘 뭐가 막 완벽하게 기사에 뭔가 그 ABC가 갖춰져 있는 기사는 물론 아닌데 전반적인 흐름은 항상 앞서가서 잘 짚어서 참고할 만한 기사들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보면 황종호만 털면 그러니까 황하영 부자 즉만 털면 윤석열 정권은 끝난다라는 어떤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우리 뉴탐사를 열심히 많이 보셨다면 강진구 기자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그 황하영. 윤석열의 이제 40년 지기. 윤석열이 이제 그 49수를 볼 때 항상 낙방하게 되면은 저 삼척에 있는 한 사찰에 가서 기운을 받고 옵니다. 그때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던 분이 이제 무정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무정하고 또 절친이 바로 이 황하영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황하영하고는 무려 한 40년 지기로 통하고요. 이분도 역시 그 굉장히 무속과 관련된 기운이 좀 센 분이에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분이 직접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구술을 하는 제가 굿당에까지 찾아가 본 적도 있고 그쪽에 무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황하영이 뭐 제보는 당선 축하굿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대선을 앞두고 굿을 제법 아주 크게 보냈다. 그리고 이 황하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속의 기운이긴 한데 그게 일본 무속의 기운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황하영 씨 집 앞에서 제가 이 주보를 하나 발견했는데 교회 주보가 일반 교회 주보가 아니고 신천지 주보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황하영, 이 동해에 있는 이 황하영 씨, 그 삼부토건 결국 조남욱 전 회장하고도 아주 가까우신 분이고, 근데 이 황하영의 아들 황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지난 대선 때 아크로비스타에 거의 24시간 살았다고 하죠. 같이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이제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단순하게 뭐 그냥 운전기사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지역의 기관장 임명이나 이런 것들에까지 개입을 하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새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뉴스타 그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비서관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황종호가 현 정권에서 지금 뭐 이런저런 뭐 황정호도 저기 지도 나름 선배님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지금 뭔가 지금 인사 개입까지. 그러니까 김대남이 사실은 용인갑 공천을 신청했다가 그 이원모 비서관한테 이제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 연봉 3억 원짜리 서울 SGI 그 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이원모 전 비서관 그리고 한 명이 황정호 행정관이었다고 하는 거죠. 비화를 좀 더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 사실은 그 경선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기 전까지 캠프가 어디 있었냐면은 종로에 이마 빌딩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 이마 빌딩이 이제 그 삼표 시멘트 이제 그 서울 지사거든요. 삼표 시멘트요? 삼표 시멘트에 거기도 그러니까 사실상 본사격이에요. 삼표 시멘트의 이제 본사격인 이제
종로구 이마빌딩인데 이마빌딩에 이제 윤석열 캠프가 차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검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공식 그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까지 선거 캠프가 그 이마빌딩에 있었는데 이 이마빌딩에 이 3표 시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 선거 캠프를 차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황하영으로 알려져 있어요. 황하영 씨. 황하영 씨가 3표 시멘트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수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정호 씨가 여기 3표 시멘트의 또 직원이기도 했어요. 예. 아버지 회사에. 네. 근데 뭔지 모르지만은 이 대선을 앞두고 또 이 황하영 씨가 3표 시멘트에 이제 그 이 용역 업체 직원들을 이제 공급하는 이제 한 25명 정도의 이 작은 이제 그 용역 업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3표 시멘트에 가서 그 용역 업체 직원들이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대선 선거운동 그렇죠. 그 이상한 인력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대선 선거운동원들로 일을 하게 하면서 3표 시멘트 용역 업체로 등록은 하고 월급은 거기서 주면서 그렇게 캠프에 가서 일을 하게 한 그런 정도로 윤석열 후보를 이제 지원했었던 그런 특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황하영 씨는 기업을 크게 하는 곳이잖아요. 또 무슨 뭐 정부 수주 엄청나게 했을 텐데 이런 게 다 검찰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죄 수사 대상 아닙니까? 네. 아니, 왜냐면, 이재명 그 성남시장, 뭐, 그냥 그 축구단 하나 운영한 것만 갖고도 정치적 효과를 위해 축구단이 활용됐다 이러면서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수사를 몇 년을 했습니까? 근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도 이 황정호 씨는 그렇죠. 잠깐 등장하죠. 이게 더 탐사 당시 시절에도 이 부분을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전화를 하는데 아니죠.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이명수 했더니 기자가 김건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죠? 김건희가 안 받고 누군가 다른 남자가 받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황종호 지금 청와대 그 대통령실 행정관 그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사실 이명수 기자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이제 코바나 콘텐츠에서 한번 이제 김건희 씨가 불러가지고 홍보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홍보 기술에 대해서 본인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잠깐 화장실을 갔고 그 사이에 녹취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통비법 때문에 사실 이 녹음 파일을 공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녹음 파일 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 황정호 씨가 김건희 씨한테 그 댓글 부대 활동을 보고하는 그런 음성이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로.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명수 기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제 이 황정호 씨가 그러니까 대선 때 24시간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씨하고 같이 있으면서 댓글 부대 활동도 하고 이걸 김건희 씨한테 보고하고 이거 사실은 그냥 여당판 드루킹 사건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로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체로 황정호, 김건희 씨도 사실은 김윤석열까지 선거 무효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통비법 때문에 지금 아마 이명수 기자가 공개는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젠가지 또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수 기자, 언제 각오하시겠네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요 사진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던 사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황정호 씨의 얼굴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선 선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찰총장 그만두고 첫 번째 대권 출정식이죠.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권 출정식 하기 전날 그리고 당일날 저렇게 윤석열 바로 지근거리에서 수행 비서 역할을 하던 이 황정호 씨의 모습입니다. 저만큼 핵심 수행 비서였습니다. 시간신 중에 지금 황종호, 황하영 부자가 털리면 최순실 국정농단 파급력의 수배 이상의 그 파문이 일 거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썬데이 저널에서는 사실 명태균보다 이 황정호를 둘러싼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 이게 정권 몰락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까지 지금 내놓고 있죠. 리차드 윤이라는 기자의 목격담인데요. 국민의힘 의원하고 같이 있는 자리였대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황종호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후보님 계시니도 아니고요. 삼촌 뭐 하시니? 삼촌. 라고.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죠. 황정호는. 그래서 듣기로는 김건희 씨가 황정호 씨 결혼식 모두 갈 정도로 집안에서는 완전히 그냥 거의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황하영과 윤석열, 김건희가 한 몸이겠죠. 그러니까 황정호는 조카 같은 거겠죠. 거의 한 집안처럼.
경제 공동체처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명태균 씨도 그 황정우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타고 다니던 이제 카니발 리무진 차량, 그냥 보통의 리무진 차량이 아니라 이제 상당히 비싸게 그 컨버전해서 이제 바꾼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이제 운전사로 황정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황정우는 이제 단순한 확실히 이제 운전사를 아닙니다. 아닙니다.